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은 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약간 어그로를 끄는 제목을 써봤어요. 요새 뭐 부업이네 뭐네 뭐 한 번에 큰 돈 버는 법 있다는 얘기들이 엄청 돌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 정부가 돈을 왕창 풀었는데 그 돈이 막 여기저기 쏠려다니면서 모든 자산 가치를 막 펌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운 좋게 돈 번 친구들이 막 생기고, 그걸 가지고 내가 운 좋게 돈을 벌었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고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팔아먹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꽤나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요새는 슬슬 이제 돈이 말라가니까 팩트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저도 고소당하기 싫기 때문에 저격 유튜버들 보시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뭐 이해는 돼요. 뭐 여기 어떤 분이 유튜브 못 해먹겠다, 회사 그만두고 이제 유튜브 하신 분들 중에 피본 분들이 꽤나 됩니다. 이런 것들도 막 돌잖아요. 연봉 1억이 도달, 빠른 직군, 뭐 상하 3순위 해가지고 뭐 회계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컨설턴트. 이거는 솔직히 참 애매한 얘기이긴 해. 회계사는 명확하죠. 공인회계사, 그것도 한국 공인회계사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너무 많잖아. 컨설턴트? 예를 들면 3대 전략 컨설팅 회사, 그 회사 출신이면 입사하자마자 1억에 도달해요.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특히나 남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약간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약간 동양의 그 극동아시아 3국이 다 좀 자기들이랑 남을 막 비교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행복을 느끼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 쉽게 버는 법들이 이제 막 굉장히 난무를 하는데, 뭐 제목 낚시야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저도 오늘 제목을 낚시했죠. 그런데 악질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 쉽게 돈 번다 이러면서 막 블로그질하고 유튜브질하고. 사실 그들 수익 모델이 뭐냐면, 이렇게 뭐 돈 벌었다, 뭐 2억 벌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제목에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한번 클릭을 하잖아. 실제로는 돈 벌기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왜냐면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거야. 사실 박명수 형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2인자 그 미모를 해가지고 국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돈 벌기 참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 이 책을 사면 돈 버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 책은 괜찮은 책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경제지 기자분이 쓴 책이고,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니까 이거는 나쁜 책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나쁜 애들이 그거 쓴 거 하면 걔네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책을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거고, 이 책은 괜찮은 책입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굉장히 쉽게 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수익 모델이 뭐냐면, 그거에 낚인 사람들이 클릭하는 이거의 조회수, 그리고 이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막 책을, 막 PDF 책을 막 10만 원에 팔고 20만 원에 팔고, 강의는 막 100만 원에 팔고 200만 원에 팔아요. 이 돈이 그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 이거를 실제로 요새 최근에 파가지고 진짜로 팩트 위주로 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는 이게 본능적으로 그때 글 쓸 때도 이거 분명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지읒, 치읒 뭐 이런 분들 이상한데 의심되는데, 왜냐면 회사가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가 없거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뭐 예를 들면 뭐 매출이 뭐 10억이다 이러면은 10억을 누군가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10억의 지출이 있었던 얘기는, 어떤 마케팅 회사한테 10억을 지출했다는 얘기는 뭔가 그 마케팅 회사가 상당히 커다란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오와 고객이 굉장히 많아야 돼. 1억을 주는 회사가 10개가 있던지 10억짜리 거물을 하나 물었던지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뭐 끼케야 마케팅 회사한테 주는 그 떨어지는 돈이 뭐 몇천, 몇백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한다. 근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저도 대기업을 3개째 다니고 있지만 그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의심이 시작이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 까고 있죠. 근데 뭐 그 깐 거는 이제 그분들 거를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저는 그들이 이걸 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은 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책을 보면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은 것 같은 거야. 그리고 환상을 파는 거예요, 환상을. 왜냐면 이 파리피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되게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배우고 싶은 파리피플류가 외국의 자기계발서 파리피플이거든요. 이분들 돈 엄청 벌죠. 이제 왜 예전에 이제 이 책 아시죠? 시크릿. 이거 표지만 봐도 옛날에 이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가 끌었거든. 저는 이거를 사실 전자책으로도 보고 실제 책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3번인가 읽었습니다. 정말 엄청 감명을 받았어. 지금 이 책 내용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이 책이 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이 책을 읽을 땐 행복했어. 마치 내가 그 인생의 시크릿을 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이거를 읽어서 대박이 날 것 같은 이런 환상을 막 젖었었지. 그러니까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쓰긴 했어. 그건 인정.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자기 위로였어요. 그냥. 제가 이 시크릿을 보면서 그때 뭐 일이 막 잘 안 풀리고 이랬는데 내가 언젠가는 이 책을 읽었으니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이 책을 만들 때 썼던 종이가 매우 아깝습니다. 지금 오래된 책이니까 이건 까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래요. 현실적으로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문학작품을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훨씬 더 생각이 깊어지고 이런 거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이 자기계발서가 이런 효과를 준다는 걸 알고 그래 난 좀 위로가 필요해.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막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읽고 위안을 얻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읽었으니까 내가 대박이 날 거야. 이게 아니고 일단 이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너무나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천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고요. 심지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실천을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스크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하거든. 내가 연매출 10억 회사를 만들었어. 근데 이걸 하면 무조건 성공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자기 강의를 사고 책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큰 돈을 번다. 쉽게 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회사 뭐하러 다니지? 회사 뭐하러 다녀? 예를 들면 뭐 코인회가 대박 나면 되지. 내가 뭐하러 회사를 꾸준히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사를 10년 넘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사업 아니면 유튜브 이걸 왜 시작을 했냐면 회사가 주는 돈이 찌끔해서 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회사가 제가 예를 들면 60이면 그냥 너 나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좀 굉장히 나이 많은 임원들도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웨이로 가서 제 나름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대박을 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둘 거야. 물론 초반에는 이게 힘이 됐었어요. 저도 한 방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봤더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굉장히 우습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런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소기업, 1인 소기업으로 돌리고 있는 분들도 진짜 엄청나게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회사를 굴리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심지어 회사에서 신사업, 뭐 전략기획 이런 거 엄청 오랫동안 한 사람이잖아요. 10년 이상 한 사람인데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세금, 뭐 회계, 노무, 마케팅, 뭐 특히 마케팅 쪽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진짜 토할 것 같을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에 뛰어든다. 사업을 런칭을 한다. 가능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재벌 3세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노력. 왜 노력을 하느냐? 왜냐면 걔네들은 실패해도 돈 주면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이러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석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인터넷 현자분의 댓글 중에 진짜 똑똑하다 이분 진짜 이거 마인드 배워야겠다라고 캡처까지 해놓은 글이거든요. 회사 일이 거지 같을 때 아니면 맡은 업무가 과중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떤 꼴이 나오는지 배워야지 라거나 남의 돈으로 내 사업하면서 공부해야지 이거를 내가 레슨 런드에서 나중에 내 사업할 때 써야지 아니면 독립할 때 써야지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을 이해하는데 이 일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회사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뭔가 감이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사업을 빡 뛰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쫄탱이라서 빡 뛰어들지도 못하고 그냥 쭉 회사 다니면서 찌끔찌끔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이게 막 진짜 막 나는 대박이 날 것 같이 확신을 가지고 그만두거나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기업들도 뛰어든 사업 중에 태반이 망해요.
그렇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은 대박을 내서 내가 회사를 안 다니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솔직히 제일 좋아 그게.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런데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회사를 일단 들어가는 것도 요새 쉽지 않지만 거기에서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배울 게 엄청 많아요. 진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월급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거든. 고객들한테. 그걸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중소기업을 만들든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든 거기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정석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회사를 꼭 다녀야 되고요. 거기에서 그 회사가 어떻게 리스크를 피하는지, 그리고 기회를 잡는지, 그리고 기회를 놓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는 거. 리스크에 들이박아가지고 깨지는 거. 근데 왜냐면 나는 남의 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내부자가 아니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박이 한 번에 내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이노라는 분 아시죠? 자기계발서 비슷한 책을 썼어요. 그죠? 제가 그 책이 PDF로 돌아다니던 시절부터 그 책을 보고 이분은 그냥 그 자기계발서 파리 피플이 아니다.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책을 낼 때 거의 마진 제로로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본인 글을 출판하는 걸 허락하실 정도로 이분은 찐부자예요. 찐부자. 진짜 흑수자에서 시작한 찐부자.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 그 인생 역정을 보면 남의 일을 해주면서 자기 사업에 대한 감을 잡고 나서 본인 사업을 벌렸어요. 그리고 타이밍도 굉장히 잘 맞았고 이분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이밍이 잘 맞았다. 타이밍이 안 맞으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거를 번창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예는 무수히 많아요. 경영학을 공부해보면 경영 사례 중에 이런 예가 무수히 많아요. 진짜 뛰어난 아이디어들도 매장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한 가지 슬픈 예를 들자면 LG전자가 그 휴대폰의 그 기초 원형들, 그러니까 애플이 그걸 출시하기 전부터, 아이폰 출시하기 전부터 휴대폰 기초 원형에 대한 특허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LG가. 근데 휴대폰 사업부 그렇게 됐잖아요. 타이밍 한번 잘못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 잘 맞추고 본인도 이 회사에서, 그 남의 회사에서 계속 일을 열심히 꾸준히 하면서 거기서 그냥 꾸준히 일만 한 게 아니고 많이 배우고 그걸 가지고 자기 사업에 적용시키고 이렇게 해서 남의 일을 해주는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쉽게 버는 법은 회사를 다니시면 돼요. 노 리스크입니다. 일단. 리스크는 회사가 지는 거예요. 회사가 월급을 떼먹고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잡아서 토해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회사를 만들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해서 망하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투자라는 거예요. 돈을 한번 던지는 거야. 근데 월급쟁이는 그렇지 않아요. 노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회사를 다니시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배워서 내 사업을 하시던 아니면은 부업을 회사 본업에 지장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시던 아니면 계속 이직을 하면서 내 연봉을 계속 점핑을 하시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안전하고 그게 오히려 더 빠르게 가는 법. 남의 이렇게 뭐 굉장히 쉽게 돈을 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